돈 쓰고도 후회를 하는 인테리어 주방편, 건축주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너무 밝은 조명이에요. 두 번째는 네. 제 기능을 못하는 후드. 후드가 제 기능을 왜 못하게 되는지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 너무 넓은 조리대 구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오픈형 선반이에요. 아니, 선반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판자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것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납 공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과연 뭐가 문제일지 너무 밝은 조명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깔끔함을 위해서 조명을 너무 밝게 설치한 경우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너무 밝다 보니까 쉽게 눈이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방을 나는 깔끔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밝게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안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조명을 구분하는 거예요. 베이스를 은은한 조명을 달고 중심이 되는 이제 조리대 공간에 집중 조명을 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밍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디밍이 뭐냐면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 이 색온도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따스하고 온화한 색상이 뜨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밝아지는 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조명에다가 밝게 진짜 쓰시고 싶을 때는 밝게 쓰시고 은은하게 쓰시고 싶을 때는 낮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죠. 근데 앞선 두 가지들이 사실은 조금 비용이 들 수 있다면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스위치를 통해서 조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조리대 공간을 따로 구분해서 따로 켤 수 있게. 첫 번째 거는 깔끔한 조명을 맞춰주는데 은은한 분위기 자아내고 거기만 한번 비춰보는 건 어때? 집중 조명. 그 두 번째가 디밍 조명. 밝기도 조절이 됐다가 온도도 조절이 됐다가 주황색 됐다가 파란색 됐다가 세 번째가 존 구분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100%라고 봤을 때 불 하나 스위치 끄면 70%, 하나 끄면 50%, 하나 끄면 간접 조명. 스위치 이거 돈은 들지 않아서 네. 인테리어 사장님 스위치만 6구짜리로 바꿔주세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조명은 어쨌든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까 전에 뭐였을까요? 후드. 그것도 제 기능 못하는. 이거는 보통 아일랜드 후드일 때 많이들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일랜드 후드는 미관상 깔끔해야 돼요. 눈에 더 잘 띄니까. 근데 거기 후드가 갑자기 막 못생긴 게 하나 있어봐요. 그럼 되게 배기 싫겠죠. 그래서 비싸고 이쁜 거를 골라요. 근데 기능은 유심히 안 보시는 거죠. 비싸니까 기능은 이미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대안 방법이 첫 번째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돈이나 디자인적인 거는 나중에 보는 거죠. 기디가 기능 디자인 가격 귀디가 간지러워 하면 되겠네요. 그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고급 후드를 또 그럼 어떤 걸 쓰셔야 되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다운드래프트 후드라고 가격대가 좀 높긴 하지만 고급 후드를 원하시면 흡입력까지 같이 잡아서 할 수 있는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추천드려요. 다운드래프트 후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데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그렇죠. 슉 해서 공기를 쫙 빨아들이거나 또는 바닥에 붙어서 그대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건데 얘들이 후드랑 비교했을 때 크기는 작지만 음식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맞아요. 흡입력이 좋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럼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능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가격을 보고 네. 이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두 번째 후드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조리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장 보고 와서 여기 물건 놓고 냉장고에 정리하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개수대에서 씻고 바로 조리대로 가서 또 조리하고. 근데 이게 넓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넓으면 동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넓게 되면은 문제점이 금방 요리하다가 지쳐요. 그게 넓어지면 수납 공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어떤 걸 놨는지도 까먹게 되고. 이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답이. 효율적으로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 기역자로 갈 거냐 디귿자로 갈 거냐 1일자로 갈 거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벌써 네 번째가 온 것 같습니다. 오픈 선반. 오픈 선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 불편한 점은 청소. 왜냐면 주부들은 청소가 진짜 주가 되거든요. 얼마나 닦기 쉽냐. 남편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다면 그동안 내 배우자가 나를 많이 괴롭혔다. 오픈 선반을 적극적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먼지 많이 쌓이고 돼지기름 많이 껴가지고 닦을 때 한번 죽어봐라. 너가 나 그렇게 괴롭혔지? 이렇게 할 정도로 오픈 선반은. 이게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대안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오픈형 선반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대신 너무 높지 않게 조금만 손 닿는데 바로 청소하기 용이하게. 두 번째는 상부장을 없애면 수납 공간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은 수납 공간을 하부장에 최대한 잘 짜시는 거예요. 차라리 오픈 선반을 하지 말고 벽을 깔끔하게 원하시면 깔끔하게 두시고 하부에 보관하시고 벽에 자석형 후크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조리도구만 딱 꽂아놓는 식으로 심플하게. 그러면 오늘 선반은 짧게 가거나 없애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일 좋은 대안이다. 핵심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수납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수납 공간이야 뭐 적게 해서 후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많아서. 많아서 후회를 한다. 왜냐면 너무 공간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도 막 넣게 되고 내가 조리도구를 어디다 넣는지도 약간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비는 공간도 생기고. 또 그 비는 공간에다가 남편이 몰래 돈도 숨겨놓고 그렇게 쓰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간이 많으면 안 좋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건축주라면 이 넓은 공간에 접시 3개만 놔둬도 예쁘지 않을까? 고객님의 생활 패턴이나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짜는 대로 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고. 도자기나 그릇을 좀 많이 쓰냐 안 쓰냐 이걸 좀 봐야 되고, 몇 인 가구가 식사를 해먹는가 이걸 좀 보고 난 다음에 수납 공간을 짜야 되는 거네요. 그게 대안이네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알아봤는데 다시 정리를 해준다면 어떤 걸 5가지를 알아봤나요? 첫 번째는 조명. 대안은 뭐였죠? 디밍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거나 네. 조닝을 나눠서 스위치로 구분을 해주거나 조명에 네. 집중 조명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곳에는 조명을 뺀다. 2번 후드. 후드. 머리는 기디가. 그래서 기능 보고 디자인 보고 가격 보고 기디가. 후드는 기디가. 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죠? 구조인데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베스트지 않나 싶습니다. 4번째 오픈형 선반 되도록 하지 말자. 아니 하더라도 작게 가자. 그쵸. 좋지 못할 수 있다. 5번째 마지막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수납 공간이 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어울리니 그러려면 몇 가구가 무슨 요리를 해먹는지 정도는 파악해보자. 그런 걸 파악해서 네. 잘 짜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인사도 안 하고 얘기를 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드하우징에서 네. 인테리어를 맡고 있는 고은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건축주님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의 내용을 총 주방 5가지로 한번 우리가 구분해봤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드리긴 했는데 더 좋은 대안이라던가 여러분들의 깊이감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까지 여러분들께서 뭐 구독 요청하진 않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또 방문해 주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긴 하죠. 어떤 거죠? 형 말로 해서 뭐합니까?